자, 필기할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내신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문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겨울학기 때 수능 특강 진도를 나간 친구들은 이미 했던 지문이긴 하지만 동의어나 반의어, 주제문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even outdoors, 심지어 야외에서도 올도 들어갔습니다. 늘 얘기했죠. 올도가 시작되는 양보 부사절, 양보가 나와 있는 양보 부사절 뒤에 있는 주절이 뭐다? 엄청 중요한 문장이다. 그러니까 얘는 주제예요, 얘들아. 늘 얘기했어. 올도, while, even though, even if,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뒤에 주절이 핵심 주제다. 핵심 주제다. 주제예요. 늘 주제로 선생님이 항상 체크해 왔습니다.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보 부사절 해석을 좀 해볼게요. including temperature, 기온, 온도를 포함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단위 개념인 기후가 되겠네요. 온도를 포함한 기후가 비록 is usually regarded as beyond the control of a man, 사람들의 통제를 넘어서서 여겨지고 간주되어지지만, 무슨 소리냐? 기후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로 조절될 수 없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beyond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그런 큰 단위의 개념의 기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기후는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is regarded as 뭐뭐로 여겨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인간 통제가 불가능한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localized temperature,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수준의 미시적인 온도, 좁은 지역의 온도 조절을 이따금 effective on a microclimate scale, microclimate이란 단어가 나왔고 얘는 미기후로 해석합니다. 자, scale, 스케일, 규모, 그지? 수준, 정도,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수준이나 단위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구나. 기후는 인간의 통제가 불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기후 수준으로, 그러니까 작은 구역의 수준으로 국지적인 온도 조절, 당연히 인간이 하는 국지적인 온도 조절이 되겠죠. 그거는 효과적일 수가 있대요. 원래 기후는, 온도는 인간이 조절하기 쉽지 않죠. 그죠? 불가능하다, 넘어섰다, 인간의 통제를. 그렇지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좁은 지역이나 영역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인간이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온도 조절이 미기후 수준에서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국지적인 온도 조절은 당연히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온도를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조절하는 겁니다. 그죠? 국지적인 온도 조절. 인간이 통제하고 조절하죠. 근데 이게 어떻다? 효과적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동의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국지적인이요. 말이 참 어렵죠. 그죠? 국지적인. 그러니까 넓은 개념이 아니라 좁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고, 미기후 수준에서, 즉 국지적인은 마이크로랑 짝꿍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지? 좁고, 그지? 지역적이고 이런 거니까. 미기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옆에다가 적으면 좁은 지역의 영역, 지역이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좁은 지역의 기후, 좁은 영역의 기후 정도를 이제 우리가 미기후라고 하는데, 그런 좁은 지역의 기후 수준에는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인간이 온도 조절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국지적인이란 단어를 패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전반적인 기후적인 개념은 얘들아 당연히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부 아주 작은 개념에 한정적인 confined 괜찮을 것 같아요. confined temperature 제한되고 한정된 온도 조절. 괜찮은데? 그치? 또 local region도 있잖아. regional 요런 단어로 패러가 가능합니다. localized 대신에 confined, regional 이런 단어. 네, 그래서 이미 1번부터 중요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 키워드 잡아볼게요. 주제문이니까 공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야. 근데 그럼에도 국지적인 온도 조절은 아주 작은 영역의 수준으로, 작은 영역의 기후 수준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어. 이 얘기죠. 그쵸? 좋습니다. 2번 갈게요. 자, 그러면 국지적인 인간의 온도 통제가 효과적이었다? 예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니 그 예시를 밴쿠버라고 하는 특정 도시의 이름을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밴쿠버가 바로 이 미기후 수준으로 인간이 어떤 좁은 그런 어떤 지역에 국지적이고 한정적인 온도 조절을 해서 경작이 대박이 났다. 경작이 되게 잘 됐다. 수확을 잘했다. 이런 내용이 옵니다. 캐나다의 밴쿠버는요, a few miles north of the parallel은 얘들아 위도란 뜻입니다. 위도, parallel. (49th) 49도선 위도 49도선 몇 마일 위에 있대. 북쪽이잖아요. 얘. 위도 49도선에서 몇 마일 북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노트 노스 다코타에 있는 미노시라는 도시. 근데 이 도시가 뭐로 유명하냐? Legendary harsh winter temperature. 완전히 혹독한 겨울 온도를 가지고 있는 미노시래요. 겁나 춥대 진짜. 너무 추운 그런 지역이야. 그런데 그렇게 겁나 추운 지역에서도 60마일이나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봤을 때 밴쿠버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매우 북쪽에 있는 곳이다. 그죠? 지형적인 기후에 대한 특징이야. 그런데야. 2번에서 봤을 때는 밴쿠버의 지형적 특징이 어때? 지형적인 어떤 기후 특징.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북쪽에 있잖아. 그치? 북쪽에 있잖아. 그래서 엄청 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접에 however가 있어. 그런데 constant thin winds of the Pacific Ocean. 태평양으로부터 부는 fin 바람이라고 있어. fin 바람. 그죠? 지속적으로 불어온대. constant 지속적인 끊임없는 태평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끊임없는 fin 바람이 make Vancouver, 밴쿠버의 겨울을 마일드하고 웻하게 만들어준대요. 원래는 지형적으로 봤을 땐 북쪽이라서 겁나 추울 것 같은데 그런데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fin 바람으로 인해서 조금 온화하대. 겨울이. 그리고 좀 습하대. 그런데 although sunshine is scant 스칸트는 부족한이란 뜻입니다. 부족한, 스칸트 부족한. 햇빛은 좀 부족하다네. 그죠? 두 번째입니다. 1번 지형적 특징 1번 2번이 되겠네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이 팬 바람이 결국엔 밴쿠버에 날을 온화하게 만들고 날씨를 습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햇빛은 어때요? 부족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재배하고 경작했을 때 햇빛이 그 전부인데 햇빛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어요. 그죠? 어떤 뭐 야채나 채소를 키운다거나 뭔가를 재배하거나 수확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을 듯 합니다.
햇빛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요. 부족한이요? 네, 부족한 스칸트.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부족한에 대한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족해요, 부족해. scarce. 부족하죠. 또요? deficient. 부족하죠. 또요? 충분한 sufficient. 근데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insufficient. 뭐예요? 부족하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혹은 아예 그냥 limited. 제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스칸트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미간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늘 지문 나오고 이 지문과 무관한 선지를 고르세요. 내용 일치불일치처럼 나오는 거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 1, 2, 3, 4, 5 선지가 나올 거고 스칸트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선지로 물어보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위에 있는 컨스턴트,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steady, 끊임없는 혹은 뭐 persistent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일관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부는 센 바람이 되겠습니다. 어법도 한번 볼까요? 앞에 주어에 wind에 s 붙었어요. 주어 복수죠? 그러니까 뒤에 make, s 붙이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겠고 make는 지금 you make me happy 오형식으로 쓰여서 mild and wet이 목적격 보어로 쓰인 겁니다. 그죠? 형용사 맞습니다. 계속요. 자, when I had a garden there in the late 1940 얘들아 1940년 늦은 어떤 한때에 그죠? 1940년대 후반에 내가 거기서 밴쿠버에서 가든 하나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죠? 밴쿠버에 가든이 하나 있었대요. 자, 근데 그때 그 근처에 사는 네이버가 used to say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used to be used to 그지? be used to ing be used to 동사원형 그냥 used to 동사원형 이럴 때는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동사원형 be used to ing 익숙하다 그죠? be used to 동사원형 사용되다. 늘 3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그죠? 연결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사실 우두로 바꿔도 괜찮아요. used to랑 우두가 당연히 어법적으로 규칙적 습관, 뭐 불규칙적 습관 이렇게 나눠서 쓰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치? 그렇게 잘 안 나. 그래서 만약에 패러가 되면 would say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뭐라고 말하곤 했냐? That I cheated God. 나는 신을 속였어. To bring in my lettuce and tomatoes earlier than anyone else.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내 상추와 토마토를 걷어들일 수 있도록 나는 신을 속여버렸어. 신을 속여서 누구보다도 내 상추와 토마토를 수확했어. bring in 거두어들이다 라는 표현이죠. to bring in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신을 속였다. 속였다고요? 속이다. deceive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deceive 뭐야? 속이다. bring in 수확하다 거두어들이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신을 속였대. 이거 뭐야? 아까 위에랑 연결해야지 얘들아. 아까 위에 뭐라고 했어? 야, 기후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범위야.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지역, 작은 수준의 온도 조절은 사실 작은 수준으로 봤을 때 효과적으로 어떤 경작을 재배할 수 있어. 그거 연결해야지. 그러면 신을 속였다는 얘기는 원래 기후는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데 인간의 통제로 작은 부분만, 작은 영역의 기후만 그런 수준으로 조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인간이 환경을 조절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치?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인간이 환경을 조절했다. 이런 개념으로 신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는 얘기는 뭐야? 원래 기후는 인간의 통제가 불가하잖아. 근데 통제를 하긴 한 거잖아. 작은 지역, 작은 영역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볼게요. 자, the bed in which the vegetables grew. in부터 묶어주시고 the bed에 주어. 얘들아 여기선 당연히 침대가 아니죠. 그죠? 바닥, 밑바닥을 말해요. 채소가 자라는 밑바닥. 그러니까 토양에 이렇게 채소 여기다 이렇게 씨앗을 심을 거 아니니, 그지? 이 밑바닥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채소 야채가 자라는 그 밑바닥이 was banked toward the south at approximately 50 degrees. 대략 50도 정도로 남쪽을 향해서 경사지게 되었대. 경사를 만들었네요. 그쵸?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뭐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기울여가지고 판때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울여서. 그죠? 남향의 방향으로 50도 기울여서. 경사지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경사지게 하다. 경사지게 하다, bank. 그죠? 경사지게 만드는 것이 경사를 지게 만드는 건데 BPP로 쓰였고요. 그러면 banked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치? banked. 기울어지다. 맞아? 경사진 게 기운 거잖아. 기울어진 거잖아. 그치? tilted. 또 slope. 경사란 뜻이거든. 경사면 sloped. 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tilted, sloped. 이렇게 두 가지 banked 대신해서 패러할 수 있다. 그죠? sloped, tilted, banked.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웃이 신을 속여서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환경을 직접 조절했단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뭔데? 미기후를 조절해서 경작에 성공한 얘기인 거야. 그쵸? 미기후 조절해서 경작에 성공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썼는데 그 전략을 지금 5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전략 1번 그리고 전략 2번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재배지의 바닥 있지. 재배지 바닥. 그 여기 지금 새싹이 자라나는 식물이 자라나는 그 재배지 바닥. 얘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향하게 했어? 남쪽으로 향하게 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지면을 어떻게 했어? 기울였잖아. 그러니까 남향경사. 그지? 자,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있어. The area between the plant. 식물들 사이에 남아있는 그러한 영역, 구역이 was covered with. 뭐로 덮여? Flat stones. 납작한 돌로 덮여지게 했대. 전략 두 번째는 뭐야? 납작한 돌을 이용했네. 납작한 돌을 이용했어. 그래서 납작한 돌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는데? To maximize soil heating. 토양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니까 토양, 그죠? 토양 히팅이야. 토양을 따뜻하게 지열 정도로 해석해볼까? 지열? 땅에서 막 나오는 그런 어떤 열기. 자, from the weak, late winter, early spring sun. 어쨌든 the weak sun이네. 그쵸? 늦은 겨울이나 초봄에 햇빛이 굉장히 약한데 그렇게 약한 햇빛으로부터 어쨌든 열을 받아서 우리는 땅을 따뜻하게 해줘야 땅에 심은 이런 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작에 성공하게 되는 건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누가 통제를 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통제를 하는 거죠. 작은 부분, 미기후 수준으로 구역이 작으니까 당연히 이제 인간이 통제해서 성공적인 경작을 이뤄냈다.
그럼 이건 뭐 지열을 모으는 거지. 그치? 지열 모으기. 납작한 돌로 지열을 모으기.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됐는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남향을 향해서 이제 50도 기울였어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식물을 심었잖아요. 3개만 심을게. 그럼 이 사이에 이 빈 공간 있죠. 그죠? 식물들 사이에 빈 영역. 그 공간에다가 뭘? 납작한 돌로 여기다 덮어놓는 거예요. 납작한 돌로 덮어놓고 약한 햇빛이 내리쬐을 때 이 돌이 이 빛을 흡수하겠지. 그럼 돌이 따뜻해지겠지. 그러면 이 돌이 흙을 덮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흙은 어떻게 되겠어? 따뜻해지겠지. 지열을 모아서 그 땅에 심은 뭐를 새싹들을 그치? 식물들을 더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전반적인 그 지역의 기후는 추운데 뭔가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햇빛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조절 전략 2개를 이용해서 경작을 성공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지? 내용 이해해야 돼. 중간에 들어가 있는 어법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 자, gathered 체크하시고 beach까지 선생님이 가로를 닫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납작한 돌이요. 전략 2번째에 해당하는 납작한 돌. 그 돌은 어디서 모아진 거죠? 어디서 가져왔냐? From the nearby beach. 사종이었어요. 사실은 내용상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빼고 해석하긴 했는데 근처에 있는 해변으로부터 모아진, 수집된, collected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지. 그 납작한 돌과 두 번째 전략 납작한 돌. 첫 번째는 뭐였죠? 남향 경사지게 만들었다. 남향으로 50도 정도, 그쵸? 기울어서 이 2가지의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다가 필기 놓친 게 있어가지고 2번으로 잠깐 올라갈게요. 2번에 harsh, 혹독한, 거친이라는 표현 단어. 예, severe, 혹독한, 그치? 막 쓰라린, bitter, 쓴, 근데 너무 심한, 혹독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harsh 대신해서 severe, bitter 단어가 여러분들 아마 선택지인 선지에 영어로 표현될 수 있다. 자, 아까 말했던 거 그럼 결국에는 되게 혹독한 겨울 추위잖아요. 그죠? 너무 춥고 혹독해. 온화한.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온화한 있으니까 온화한 동의어로 정리를 해볼까? mild, 온화한으로 쓰였죠. 해석 참고하세요. 온화한이니까 온화한의 의미. 직전 우리 수특 진도 나갈 때 썼던 표현이긴 한데 temperate, 온화한이란 뜻입니다. 자, 됐으면 이제 영어로 한 문장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한 문장 정리. 일단은 인간이 통제가 가능해진 거죠. 그쵸? 통제를 할 수 있는 거. 원래 기후는 통제할 수 없는데 국지적인 온도 조절, 그러니까 미기후 수준으로 작은 영역으로 뭐를 한 거야? 조절한 거야. 컨트롤, 조절하다. 뭐, regulate, 이거 말고 조종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manipulate 있습니다. 인간이 뭐 했어요? manipulate 했어요. 뭘요? microclimate. 그쵸? 미기후 수준을 조작했어요. 조종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전략 1번과 2번의 방법으로 아주 작은 영역의 기후인 미기후를 조종하고 조작했죠. 그죠? 그래서 경작에 성공했습니다. 아까는 뭐 뱅키드란 단어 썼지만 tilting이라는 단어 한번 또 바꿔서 써볼게요. tilting, garden, bed. 아까 경작지 바닥을 기울인다고 얘기했죠. 그쵸? garden bed를 기울임으로써. 또 하나요. 전략 2번째도 해야죠. using, by ing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뭘 또 사용했죠? stones, 납작한 돌이요. 뭐 flat 붙여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to, 뭐 하기 위해? maximize, 최대화시켜요. 그죠? 올리기 위해서. 뭘요? 지열을요. 다시 말하면 햇빛을요. 그래서 solar heat, 태양열, 햇빛, 그죠? 햇빛.
햇빛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돌을 이용한 거죠.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국지적 온도 조절을 활용해서 전략적인 재배 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지적 온도 조절 활용해서 strategic 전략적인 재배 기법을 보여준다. 자, 다 했으면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자, 봅시다. 자, 넘어가면 얘들아 분석본 넣어놨어요. 근데 다 되어 있는 분석본은 여러분들이 넣으면 또 막 필기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어차피 내가 또 수업하면서 그지 분석을 다 해드려서 일단 기본 베이스로 이 폼에다가 문제를 낼게요. 알겠죠? 직독직히 구문 분석으로 막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들도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까 뭐 냈지? 로컬라이즈 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문제를 추가로 내는 거야, 이렇게. 자, localize와 동의어 정리하세요. C로 시작하는 단어 쓰세요. 뭐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여기다가 confined 이렇게 써야지. 자, 그리고 R로 시작하는 단어 쓰세요. regional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걸 공부하시고 내가 필기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네. 플로우도 정리해주세요. 글의 흐름, 주제, 배경, 사례, 결과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키워드 같은 것들, 이런 거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이거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해주시고 어버보이도 이걸로 공부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음 시간에 4개의 지문을 시험 볼 거예요. 괜찮지? 넘어가. 두 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2번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일 다니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죠? 회사 다니면 당연히 돈 주죠. 그죠? 돈 줍니다. 돈 줘요. 그런 걸 이제 외적 보상이라고 하죠. 그죠? 승진도 시키고 돈도 주고 월급도 오르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을 다니게 되는데 사실 그 외적 보상을 목적으로 그 회사에 다니는 건 그 회사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지문은 진정한 충성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가요 늘 항상 can be injected into an organization 조직에게 투입되고 들어갑니다. 주입될 수 있어요. To motivate people to do things. 사람들이, 그 회사 직원들이 to do things.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그죠? 동기부여해주기 위해서 조직에게 에너지가 제공되죠. 그죠?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뭐예요? 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일할 수 있게, 그지? 북돋 둬야 되니까, 사기 진작. 뭐야? 보너스. 프로모션, 승진, 다른 뭐 당근과 여러 막대기 채찍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인젝트 주입하다, 주입시키다. 그래서 인젝트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infuse가 있어요. be infused into 뭐 이렇게. 자, 뒤에 나와 있는 to motivate. 모티베이트 오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온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동기부여시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켰다는 얘기는 motivate, inspire 했다는 얘기죠. 그죠? 일할 수 있게 뭔가 영감을 주고 도움을 주고 또요 stimulate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stimulate 하는 거지. 그치? 자극시키고 좋아요. 결국엔 그것에 대한 에너지의 예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조직 내의 에너지는 보너스, 승진, 뭐 당근과 채찍 이런 것들이 can get people to work harder.
확실히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죠. 앞에 나와 있는 get이라는 동사는 사역동사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하게 하다, 시키다. 그런데 make, have, let은 능동으로 쓸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근데 get은 동사 원형 오면 틀려요. 틀려요. 투부정사가 꼭 와야 돼요. 괜찮지? 뭐뭐 하게 하다.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였다. 시키다. 그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해주는 그런 보상들이죠. 그런데요, 앞에 나열되어 있는 걸 한 단어로 표현했네. 이득. 돈이니까요. 경제적인 어떤 이득, 수입. 이것은요, are like all manipulations. 조종입니다. 그 어떤 다른 조종과 마찬가지로 어때요? short term.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그죠? 그 회사를 다니는 어떤 명분, 대의, 그죠? 목적, 그지? 가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금방 끝나버릴 수 있는 월급 안 올려줘? 나 승진 안 시켜줘? 그럼 뭐야? 나 때려치는 거지, 그지?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이라고? 단기적이야? 그럼 되게 일시적이네, 그지? 그럼 일시적이라는 단어 있잖아. T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지? 유찬아, 뭐가 있지? 뭐가 있죠? 채연이. 알잖아. 주은이 알아요? temporary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쓰인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temporary, 일시적인. 얘들아, 정말 패러되는 단어야, 이런 거. temporary, 일시적. 금방 달아나요. 짧으니까, 단기적이니까. 그래서 fleeting 이란 단어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앞서서 이 조직 내에 이런 외적 보상, 돈이나 뭐 이런 관련된 승진, 이런 에너지는 결국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끔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가진 못해요. 굉장히 temporary예요. 일시적이에요. fleeting, 금방 달아납니다.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돈이나 관련된 에너지는 외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이죠. 이 외적 보상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노동을 뭐 하는 거야?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노동 유도가, 외적 보상으로 인한 노동 유도가 어떻다? 단기적이다. 오래 가지는 않는다. 짧다. 그죠? 쓰시고 연결해서 단기적에 동그라미 하세요. 계속요. overtime. 단기적이라며. 시간이 좀 지나서,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such tactics, strategies, 전략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한이란 서치로 받았네요. 어머. 그럼 얘들아, 이거 순서 배열로 나올 때, 그치? 서치 tactics라는 표현과 앞에 있는 2번의 내용을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에 이런 것들 지금 나열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서치 tactics가 되는 거예요. 서치로 받아줬다는 건 그러한 여러 전략들을 앞에 언급했다는 뜻이므로 순서 배열로 문제가 변형됐을 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서 얘기했던 외적 보상들에 대한 전략은요, cost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들이게 한대요. 비용이 들게 하다. 뒤에 있는 많은 돈의 비용을 들게 하다. and 그리고 increase stress for employee and employer alike 둘 다. 자, 직원 그리고 고용주 둘 다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한대요. 그리고요, and 결국엔 will become the main reason people show up for work every day. 직원들이 매일매일 직장에 나타나는 주된 이유가 돼버릴 것이다. 결국 외적 보상으로 인해서, 그죠? 외적 보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나타나긴 해요. 그쵸? 나타나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된 이유가 돼버리면 좋지 않죠. 그지? 진정한 충성심으로 그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니까 결국엔 많은 돈이 들고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그지? 봉급도 올려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둘 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하러 나타나는 주된 이유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외적 보상이 된다는 얘기야. 좋지 않죠. 그쵸? 뭐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서 다니는 느낌이 아니니까. 좋아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네요. 일단 단기적이라고 마이너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단기적이다. 그리고요.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어때? 비용이 겁나 들어요. 그리고요. 스트레스도 겁나 들어요. 겁나 스트레스 올려. 자, 그리고 결국엔 이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외적 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써야겠다. 예, 외적 보상은 당연히 돈과 관련된 외적 보상 자체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출근의 이유가 돼버립니다. 결국엔 이런 외적 보상이 부정적이구나. 부정적이네. 그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결과 초래. 자, 앞에 reason이라고 하는 선행사 보이고 사람들이 직장에 나타난다. show up 자동사로 뭐 문장이 완전하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생략이 됐다.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한 설명 내용을 보니까 결국엔 외적 보상으로 회사를 다니게 된 것이니 궁극적인 목표나 대명분이 있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치? 그냥 돈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이 아니다. loyalty, 충성. 진정한 충성심이 아니다. 진정한 충성심이 아니다. 그럼 진정한 충성심은 뭔데요? 진정한 충성심 뭐예요? 그것은 That is the employee version of repeat business. 자, 이건 진정한 충성심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추가적인 내용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앞서서 이렇게 설명한 거 외적 보상 때문에 계속 다니게 되는 거 그건 진정한 충성심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반복되는 거래의 직원 버전이에요. 반복되는 거래요? 반복되는 사업이요? 뭔데요? 고용주는 돈을 주고 그리고 고용인은 맨날 와가지고 출근 도장을 찍고 한 달에 돈을 받고 뭐야? 반복적인 거래죠. 반복적인 거래의 직원 버전이라는 것이 앞서서 설명했던 외적 보상으로 직원을 매니퓰레이션 조종하는 것은 결국엔 반복되는 거래의 직원 버전이다. 직독직해 한 거고요. 여기는 비유적인 표현 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비유적인 표현 쓰였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함의 추론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함의 추론이 출제되는 부분은 늘 뭐가 들어갔냐? 문장에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죠. 그죠? 그냥 해석했을 때 지문이랑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것처럼 그죠? 반복되는 거래의 직원 보존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 결국 얘는 함의가 출제될 수 있고 결국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결국 인플로이는 계속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continue working 뭐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due to 외적 보상이요. 그쵸? 그걸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 함의 추론 나죠. 그죠? 밑줄 치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working 뭐 때문에? 외적 보상 외부적인 external 보상, 뭐 인센티브 정도 쓸까요? 인센티브? 그죠? 외적 보상 때문에 결국엔 일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 결국 재방문 고객의 직원 버전이다. 이거 뭐야? repeat business. 그죠? 반복되는 거래의 직원 버전이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충성심 있어? 없어? 유대감 있어?
없어. 돈 때문에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계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내용도 확장해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기계적 관계, 유대감 없고, 그죠? 이런 좀 비판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계속이요. 자, 그러면 진정한 충성심은 뭔데요? 진정한 충성심은 뭐예요? 진정한 충성심이란 이 직원들 사이에 그 충성심은 바로 언제 일어나느냐? Is a time when they turn down more money or benefits. 아까 말했던 그런 외적 보상들을 거절할 때 일어난대요. 즉, 우선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이득을 버리고 다른 궁극적인 어떤 대의나 명분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나 가치 때문에 그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충성심이 될 수 있대요. 됐죠? 자, more money. 아까 얘기했던 외적 보상들 아닙니까? 이런 외적 보상들을 가감하게 안 받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대요. turn down. 거절하다. 동의어 있겠지 또, 그치? reject, refuse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요, decline 이런 단어 있을 거예요. 거절하다. 그죠? dismiss 무시하다, 거절하다. 이런 표현 너무 좋네요.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이제 이런 거. turn down 밑에 내가 dismiss D로 시작하는 단어 decline 이렇게 그죠? To continue working at the same company 똑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 당장의 이익에 목표를 두지 않고 거절하는 것 그죠? 그때 진정한 충성심이 나온다. 관계 부사고요. 앞에는 더 타임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 뒤에 완전한 문장 왔기 때문에 when 선행사를 생략한 관계 부사다. 자, 그럼 결국엔 여기서는 진정한 true loyalty 충성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쵸? 진정한 충성심이란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이요. loyalty to a company. 자, 회사에 대한 이런 진정한 충성심이 trump, pay and benefits.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 혜택 이런 것들을 능가한대요. 진정한 충성심이 외적 보상이 되는 돈, 당장의 단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것을 능가하고 이겨버린다네. 그러면 트럼프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패러가 되겠죠. 능가하다, 이겨버리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냐? outweigh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인 거 아시죠? 그죠? 우리 맨날 모의고사 분석하면 33번, 34번 선지나 이런데 이 outweigh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치? 별표에 outweigh 또 outdo 능가하다. 목적어를 능가하다. 그죠? 또 surpass 많이 봤을걸? 능가하다. 뒤에 있는 것을 이겨버리다. 그죠? 자, 결국엔 충성심은 급여 혜택과 성격이 완전 반대겠죠. 충성심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내부적 가치고, 그치? 얘는 외적 보상이라며. 그럼 얘는 외부적 가치가 되는 거야. 외부적 보상이라고 할게. 얘는. 계속 볼게요. and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 네가 astronaut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면 갑자기요? 갑자기 우주 비행사에게 왜 하죠? 얘들아 우주 비행사는 자기가 하는 그 우주 비행사의 일을 사랑해서 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일 자체 자기가 하는 업무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우주비행사가 아니잖아. 그치? 회사에 다니고, 그치? 사무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타이핑 치고, 그냥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은 약간, 에스트로넛이 하는 일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이 일 자체와 업무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우주비행사는 아니지 않니? 그치? 그렇기 때문에, it's not the work we do that inspires us either.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아닐 것이다. 그쵸? 우주비행사는 일 자체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하는 어떤 인스퍼레이션, 영감, 그지? 우리의 목표, 이게 당연히 애스트로넛은 일 자체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주 비행사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건 우주 비행사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 업무 자체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쓰였고요. 뒤에 동사 목적어 왔죠? 그럼 뭘 강조한 겁니까? 주어를 강조한 거예요. 그쵸? 예, 주어입니다. 주어 강조. 근데 we do는 뭐야? 그냥 이렇게, 그치?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한 표현이 되겠죠, 뒤에. 대절, that we do 정도로. 좋아요. 그럼 여기 있는 that은 it is that 강조 구문에서 앞에 주어가 사물일 경우는 관계대명사 취급처럼 위치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it is that 강조 구문에서 앞에 주어가 사물일 때는 위치, 사람일 때는 뭘 써요? who. 그쵸? 강조 구문이 또 나왔네요. It's. 선생님 근데 that이 없어요. that이 생략됐네. 그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 이 단어가 이 지문의 킥입니다. 킥. 뭐야? 대의명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유는 뭐예요? 대의명분입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충성심을 만들어내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얘는 뭘 강조한 거죠?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to work까지 왔는데 전치사만 남았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죠. 전치사의 목적어를 강조했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주어, 목적어 강조할 수 있어요. 부사도 강조할 수 있고요. 자, 정리해. 그럼 결국엔 조직의 진정한 트루 충성심의 원동력, 드라이버. 뭐가 아니야? 급여나 혜택 따위가 아니야. 또 하는 일 자체도 아니야. 우주비행사가 아니니까. 그치? 그럼 뭔데? 나데이 법비 쓴 거야. 나 지금 상관접속사로 뭐야? 대의명분이야. 대의명분. 이거 중요한 거지. 법뒤의 강조. 법뒤의 강조. 나데이 법비 진짜 많이 쓰여요. 그래서 9번이 주제, 10번도 주제. 대의명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쵸? 대의명분 강조. 사실 그 대의명분은 뭐가 되는 거냐? 가치적인 부분. 그치? 혹은 뭐 목적, 목표 이런 게 되겠죠. 하이퍼포즈 이런 것들. 그치? 자, 우리는 그래서 we don't want to come to work to build a wall. 단순한 벽을 짓기 위해서 벽을 지으려고 일하러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벽 짓는 거 단순 노동 아닙니까? 그쵸? 얘는 단순 노동에 대한 얘기죠. 그냥 와가지고 외적 보상 받고 그냥 돈 받고 돈을 목적으로 어떤 외적 보상만 받고 그냥 단순 노동하는 거예요. 대의 명분도 생각하지 않고. 자, 그렇게 일하는 거 좋아요? No.
그럼요. 우리는 we want to come to work to build a cathedral. cathedral 성당이죠. 굉장히 성스럽고, 그쵸? 고귀하고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함의추론으로 출제됐었고 결국엔 이 성당이 의미하는 바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쵸? 대의도 있는 이런 성당. 결국 이익보다 뭘? 대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쵸? 가치, 의미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어차피 수트 문제, 이 함의추론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요건 여러분들 선생님이 전공법 노트, 분석 노트 수업 끝나면 늘 나눠주잖아요. 거기에 다 필기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적지는 않을게요. 수업 시간에 이미 우리가 답을 구했던 부분이라서. 그럼 정리해. 영어로 extrinsic 이거 뭐야? extrinsic 내부야 외부야? 외부. 그죠? 아까 external 했었죠. extrinsic 똑같은 뜻이야. reverse 외적 보상은 어때요? short-term이야. short-term 단기적이죠. 근데요 진정한 true 로열티는요? 진정한 로열티는요? 뭐야? 대명분, 커즈. 완전 그냥 딱 두 개만 정리해봐. 그럼 이거야. 이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 외적 보상은 단기적이야. 부정적. 그럼 진정한 충성심은 대명분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잖아. 이거 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그래서 9번이랑 10번 별표하고 이 부분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세미콜론 뒤에 있는 이 부분 문장도 빈칸 추론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빈칸 추론.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대. DNA는 is nothing but history. 아까 말했잖아. DNA는 뭐다? 생물학적 역사의 기록. 생물학적 역사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DNA는 다름 아닌 only history입니다. 단지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네. DNA는 역사라고요. 생물학적 역사. 역사예요. 즉 덧붙여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긴 역사인데 어떤 역사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DNA는 역사가 맞아요. 그죠? 근데 어떤 역사야? With a physical manifestation. 구현물. 물리적 구현물을 가지고 있는 역사래요. 구현물이 뭐야? 구현화 시켰다고 하죠. 그죠? 아까 위에서 기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DNA는 기록적인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DNA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서 역사가 기록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만지고 유형의 어떤 역사다. 그래서 물리적인 구현물을 가지고 있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위에서는 그래 그냥 전해 내려오고 세대에서 세대로 그런 어떤 기록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의 역사라면 4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치 역사가 맞지. 근데 만질 수 있는 우리 몸뚱이가 있잖아. 그치? 이 몸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구현물을 갖고 있는 역사라고 부연 설명을 해준 겁니다. 괜찮지? 물리적 구현물. 그러면 원은 부정대명사. 그래서 앞에 있는 히스토리 단수로 받았고 그래서 원스가 아니라 뭘로 받아야 돼? 원으로 받아야 돼. 원스는 안 돼. 앞에 있는 nothing but 체크 한번 해보세요. nothing but 선생님이 only라고 써놨는데 그래 다름 아닌 단지 역사야 라는 표현. 그죠? 근데 anything but이 있어요. anything but 진짜 헷갈리게 그치? anything but은 뭐냐? never와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nothing 자리에 anything을 넣어놓고 문맥 어휘 문제로 날 수가 있겠지, 그치? 의미 자체가 바뀌게 되니까. 결국 never를 쓰게 되면 is never history인데 DNA는 결코 역사가 아니다야. 그럼 거의 주제랑 그냥 반대되는 거지, 그치? 그래, 그렇다니까.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nothing 자리에 anything을 쓰지 않도록. 그쵸? 왜냐면 anything 무슨 never라는 뜻이 되잖니? 그러면 맥락상 완전히 바뀌겠지, 그치? 별표를 해야겠는데. 아, 그렇구나. 물리적인 구현물을 가지고 있는 역사구나. 그리고 그 물리적인 구현물이란 결국엔 천천히 blended, 혼합되고 and accumulated, 축적되어졌대. over countless eons. 아, 수없이 많은 억겁의 세월에 걸쳐서. 맞잖아. 그지? 역사란 인간의 생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막 계속 네안데르탈인 막 이렇게, 그지? 우가 그럼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인간이 된 거잖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by the most pitiless of all phenomena, 모든 현상의 가장 무자비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연 선택 진화론, 그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억겁의 시간을 걸쳐서 천천히 혼합되고 천천히 축적되어 온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현재의 물리적 구현물을 갖고 있는 역사, 그게 바로 뭐다? DNA다. 괜찮지? 그럼 다시 정리. DNA는 역사가 맞지? 생물학적 기록에 옆에다가 역사를 하나 더 적어. 그치? 그래서 DNA는 역사가 맞아. 근데 어떤 역사야? 혼합되고 축적된 물리적 구현물이다. 뭐에 의해? 자연 선택이라는 것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구현화된 구현물이다. 무자비한, 자비란 없다, merciless, 무자비한, ruthless, 잔인해, cruel, 이런 단어 pitiless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위의 핵심은 뭐냐면 DNA는 물리적 구현물이야. 물리적 구현물의 역사야. 그치? 똑같은 역사야. 구현물의 역사, 여기도 역사 붙여. DNA는 결국엔 역사긴 역사지. 근데 생물학적 기록의 역사고, 그리고 유형의 느낌으로 갔을 때 만질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구현물의 역사다. 이렇게. 맥락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DNA는 뭐야? 역사야. 또 반복하고 있지, 그지?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반복하겠니? 근데 어떤 역사야? 우리 안에 있는 역사. 당연하지. DNA 우리 몸 안에 있잖아. 그치? 우리 안에 있는 역사야. 자,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역사고, 그럼에도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런 역사야. 당연히 히스토리 받아주고 있지만 대절 이하의 수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종류만 같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원으로 받아준 거예요. 자, 어떤 역사인데? That is our master as well. 또한 우리의 주인인 역사야. 또야 The blueprint for our bodies. 우리 신체의 설계자이기도 하대요. And dictator of what we will pass on to our children.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will pass on to,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지? 물려줄 것, pass on to, 전달하다, 물려주다,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전달할 그러한 것의 권력자, 그지? 뭘 물려줄지. DNA 유전자니까, 그지? 유전적. 좋은 우성인자, 우성 DNA를 만약에 물려줬어. 그럼 당연히 어때?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좋은 유전자는, 그지? 근데 deadly time bomb,
나쁜 유전자를 받았어. 예를 들어 막 질병, 암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지? 가족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유전자로 계속 연관이 돼서 내려오니까 그거는 완전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래요. DNA는 그만큼 우리한테 막강한 존재다. 얘기하고 있고요. DNA가 선물이거나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두 개야, 이렇게. 그렇죠? 얘들아, 온까지야. 미안해. 패스 온까지고 투아울 칠든 우리 아이들에게 패스 온, 전해줄, 전하다, 패스 온, 전달하다, 전하다. 여기 왓 있잖아. 왓은 늘 불완전해야 되잖아. 그치? 뭐하는 무엇이니까 결국 패스 온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고 to our children까지는 가로를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패스 온, 물려주고 전달할 것을 결정하는 절대 권력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6번.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밑줄 치고 하부의 추론이 나왔겠죠. 자, 우리는 실제로 그래서 다시 말해볼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제임스 블래드 위니 얘기했던 그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 진술처럼 역시나 우리는 그 역사에 특정한 매개체에 갇혀있다. vehicle, 매개물, 매개체, 결국 미디엄, 그죠? 수단, means, 이런 매개체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다? 역사다. 역사의 매개체에 갇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역사가 들어가 있죠. 그죠? 역사가 우리에게도 갇혀 있어. 그것처럼 말이야. as much as는 뭐뭐와 마찬가지로로 해석합니다. 접속사로 as much as 뭐뭐와 마찬가지로. 얘들아, 그러면 여기 역사기도 하지만 뭐로도 받을 수 있어? DNA로도 받을 수 있지. 역사. DNA는 역사래매. 그치? 아까 위에서 했어. 역사라고. 자, 그러면은 결국 인간과 역사, 그지? 그리고 역사, DNA, 얘네들은 다 어때? 서로서로 갇혀있지. 그래서 상호 구속적인 관계야. 뭐라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야. 둘 다 똑같아. 서로 구속하고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중요해. 인터 디펜던트.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적. 미안. 얘들아, 상호 의존적에다가 인터디펜던트 적는 거야. 쏘리. 그럼 상호 구속적은 뭐야? 구속한데 묶여 있는 거지. bind. 묶은 거야. 어떻게? 상호 간에. mutual. 상호 간에지. mutually. 상호 간에 묶은 거야. binding. 이렇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인간과 DNA 혹은 역사의 관계가. 얘네들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 너무 중요해. 이거 주제나 제목 뽑을 때 이런 거 쓸 거야. 100%. 그리고 심지어 미사고는 인터디펜던트 시험 문제 나왔었어. 2학기 중간고사 때. 인디펜던트랑 헷갈려가지고 틀렸어. 친구들이. 다 했으면 4강으로 넘어갑시다.
4강의 1번 지문입니다. 게이트웨이 아니고 게이트웨이가 들어가 있어서 그치? 다음엔 편집해서 줄게 얘들아. 급하게 발주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자, 갑니다. 1번부터 분석. 전반적인 내용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보다,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은 지식과 정보의 발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정보라고 말하는 게 일리도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1번에 There is a saying that you cannot eat information. 너는 정보를 먹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정보를 먹을 수 없다. 어떻게 정보를 먹어요? 그죠? 추상적인 개념인데 당연히 그럴 수 없죠. That may be so. 그럴 수도 있지. 1번처럼 정보를 먹을 수 없지 당연히. 먹을 수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화자가 원하는 답이야 그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The food we eat today.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음식들 is a fruit of thousands of years of increasingly high quality information. 수천의 시간, 그치? 수천 년 동안에 점점 더 고퀄의 정보가 되어진 결실이라고 될 수 있어. 결실, 산물, 그치? 수천 년 동안 계속 쌓아져 온 다듬고 정교하게, 그치? 그렇게 더 좋아진, 발전된 그런 정보들이 모인 결실이 결국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1번과 같은 말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정말 먹을 수도 있어. 정보를 먹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벗이라는 역접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번 문장 그래서 중요하고요. 물론 1번처럼 먹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정보를 먹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 그죠? 그리고 틱이 되는 표현은 바로 high quality information이 되겠습니다. 이 고퀄의 정보, 그죠? 고퀄의 정보의 산물이다, 결실이다, 아웃컴이다, 그치? 프로덕트, 상품이야? 아니야, 산물이란 뜻이 있어요. 결과물, 산물이란 표현. 얘들아, high quality, 고퀄이네, 고퀄, 양질의 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가 어떻게 된 거야? 정제된 거야. 갈고 닦인 거야. 그지? 더 좋게. 다시 말하면 정교해진 거야. sophisticated. 또 발전된 거야. advanced. 자, 그럼 앞서서 얘기했던 high quality information의 구체적인 다른 표현을 또 썼어. 그것은 바로 dash. 뭐? The knowledge of how to farm. 농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왜? 음식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정보도 음식과 연관되어 있는 정보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농사 지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곡식이나 작물들이 재배되니까.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즉, what is. 실제로 산모 볼 때는 이런 대시 이하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시간 낭비일 뿐 대시로 되어 있는 거 굳이 볼 필요 없고 앞에 내용 파악이 이미 된 상태면 넘겨. 그리고 이런 대시 뒤에 나열되어 있는 게 엄청 길어. 두세 줄이나 된단 말이야. What seeds?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는겨? 그리고 what tools and how to use them. 어떤 농기계를 써야 되지? 그리고 그 농기계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해야 돼? 그리고 어떤 시기에 뿌려야 돼? 그리고 어떤 관계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똑같은 땅에 한 crop,
한 개의 작물, 그 다음에 작물, 그지? 재배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래요? 또 한번 How to Farm에 대한 지식이다. 즉,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뭐야? 자리가 없어서 농업 지식의 결실이다. 그치? 농업 하는 방법의 지식 결실 고퀄의 정보, 그치?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3번에 다시금 얘기하고 있는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지? 우리가 오늘날 먹는 것은 high quality information이며, 그리고 농사 짓는 지식의 결실이며, 그리고 뭐라고? 태양 에너지다. 그지? 얘들아,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쵸? 구체적으로 그 농사 작물을 재배하려면 당연히 햇빛이 필요하고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같이 패러를 해주고 있어요. 솔러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태양 에너지다. 자, 근데 그 태양 에너지가 잘 봐봐. through the lens of human knowledge, 인간 지식의 렌즈를 통해서 여과되고 농축되고 증류가 된 솔러 에너지다. 얘들아, 이런 표현들은 결국엔 뭐야? 정제됐다는 얘기지. 인간 지식의 렌즈를 통해서 인간이 지식을 계속 쌓고 정보를 쌓아가면서 뭐 한 거야? 정제되고 발전시키고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 filtered, concentrated, distilled. 그렇죠? 그러한 솔러 에너지. 즉, 음식이란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가공되고 정제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The energy the earth receives from the sun each year. 매년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사실상 has remained more or less. 어느 정도는 remain constant. 일정하대.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 지구한테 주는 태양 에너지의 총량은 과학적으로 말했을 때 변화가 없어. 늘 일정해. 그지? 어떤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늘 일정해. 뭐 연으로 따졌을 때나 뭐 어떤 기준점을 따졌을 때 일정하게 주고 있죠. Through all of human civilizations. 모든 인간의 문명을 통틀어서 인간 문명을 통해서 봤을 때 태양에서 지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이 햇빛 총량은 어느 정도 일정해요. 컨스턴트 꾸준합니다. 일정해요. 일정하게 늘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죠? 스테이블 했습니다. 어느 정도 꾸준히. 그죠? 일관됐어요. 컨시스턴트.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받는 그 태양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 일정하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쵸? 그럼 태양 에너지의 총량이 더 많아지거나, 그지? 양이 바뀌어서 우리가 먹는 양이 증가하고, 그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야? 우리 지식. 우리 지식 때문이지.
그래서 정해진 이런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지식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먹는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이제 태양 에너지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이다, 정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게. What is allowed us to flourish? flourish 번영하다. 그죠? 우리가 번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지? 우리를 번영하게 만들어준 거. 그게 뭐야? 우리를 번영하도록 만들어주게. flourish. 같은 표현 뭐 있어 얘들아? thrive, prosper 이런 거 있죠? 번영하다, 번성하게 하다. 우리를 번영하게 한 것은, 우리를 번영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바로 is our increasingly sophisticated knowledge of how to capture an ever-growing but still tiny fraction of that energy. 에너지의 부분이야. 에너지의 작은 부분이야. 근데 증가하고는 있어.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의 작은 부분. 아까 뭐라 했어? 태양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했잖아. 그치? 에너지에 정해진 그런 작은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capture, 잡아낼 건지, 뽑아낼 건지. 그치? 그것에 대한 아주 정교한 지식. 이 지식이 바로 우리를 번영하게 만든 거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좋게 만들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번영하게끔 발전하게끔 만든 주된 요소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간다. 즉 우리를 번영하게 한 것은 태양 에너지의 총량이 변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의 양은 사실상 정해져 있는 작은 부분이야. 그쵸? 근데 그 작은 부분의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우리 신체의 연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capture, 이해하고 포착하는 방법에 대한 정교한 지식. 그 정교한 지식 덕분에 결국 우리가 번영한 거야. 태양 에너지 총량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정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지식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번영하게 된 거라고. 인간 번영. 인간 번영은 에너지 총량이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그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이야? 지식의 역할 때문이야. 구체적인 어떤 지식? 정교한 지식. 정교한 지식의 역할 때문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인간 번영은 에너지 총량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정교한 지식의 역할이다. 그럼 여기 부분 중요하네. 어디 부분? Sophisticated knowledge of how to capture 블라블라 이 부분. 그치? 정교한이라는 표현의 단어 elaborate 라는 단어가 있어요. elaborate. 자, 그럼 정리해. 인류 번영이란 에너지 총량이라고? 노노. 지식, 발전, 정교한, 지식, 발전, 업. 그래서 뭐가 증가한 거야? 정교한 지식 발전이 업됐다는 얘기는 에너지랑 연관돼서 얘기할 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킨 거지. 그지? 정해진 양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에너지의 활용을 조금 더 업 시킨 거예요. 그쵸? 계속요. Every step in the advancement of our knowledge. 우리의 지식의 발전에 대한 단계, 모든 단계는 has brought, 그것과 함께 뭘 가지고 왔습니까?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energy we can tap into.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의 증가를 가져왔어요. 얘들아, 에너지 양의 증가 오해하지 마.
과학적으로 봤을 때 태양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한 거야.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증가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객관적인 태양이 우리한테 주는 태양 에너지 자체의 총량은 똑같아. 근데 우리가 우리 지식을 가지고 그 정해져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켰다는 거지. 뒤에 있는 수식으로 하여금 얘들아, 당연히 앞에 있는 이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 거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도 밑줄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결국 지식의 발전이 결국 뭘 만들어냈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켰네. 너무 중요합니다, 얘들아.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어드밴스먼트, 프로그레스. 결국 프로그레스. 말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해요. 진보. 정리를 하면 지식이 발전해. 정교하게 계속 발전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뭐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치? 증가하다? 중요하지. 자, 탭인트 활용하다, 탭인투 활용하다. 같은 표현, harness, 활용하다. 얘들아, 얘도 많이 나온다? 특히 모의고사, 우리 그 문맥어휘 푸는 모의고사 문제에 선지에 harness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harness. 근데 뜻 몰라, 물어보면. utilize, 활용하다. exploit, 나쁜 뜻으로 착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얘도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탭인투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어법 문제, 나와. has brought, 주죠. 왜 나오는 줄 알아? has brought 뒤에 with it이라는 전명구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has been brought. 그렇게 날 것 같지 않니? 니네 생각에도? 그럼 어때? has been brought니까 수동이네. 뒤에 목적어 당연히 없지. with 전명구네. 목적어 없네.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has been brought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니까? 절대 안 돼. 뒤에 뭐 있어? 목적어 있어.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으로 가야지. 얘 능동이야. 수동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with it 무조건 묶고 뒤에 목적어 꼭 체크해. 나 같으면 이거 4개 써. 만약에 어법 문제로 이 질문이 나온다면. 주제문 적을까요? 주제 적을게. 결국엔 중요한 문장 2번 체크했고 5번 체크했고, 그치? 그리고 솔러 에너지 나와 있는 부분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중요하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태양 에너지다.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먹는 것은 거래 정보다.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방법의 지식이다. 다시 말하면 태양 에너지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 지식의 진보가 결국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 맥락으로 계속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 씁니다. Accumulation of knowledge for utilize. 아까 선생님 적어줬죠? utilize 본문에는 없지만 활용하다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utilizing 뭘요? 태양 에너지, solar energy as.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인류 번영이죠, 그렇죠? as a driver, 운전자 아니다, 원동력 이런 뜻이에요. human prosperity. 얘는 번영이란 뜻이고, 인간의 번영의 원동력으로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활용하기 위한 지식의 축적. 지식이 축적되면 발전하게 되고,
결국엔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치? 그러한 능력이 증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도 같이 업 된다. 좋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똑같아, 얘들아. 공부 꼭 해와야 돼, 다음 시간에. 알겠지?